자, 어떤 구독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2월 27일이죠. 오케이. 근데 이제 박사를 많이 불합격하고, 오케이. 근데 이제 톱 석사 하나를 합격한 거야. 근데 이 석사가 펀딩이 없어요. 내 돈 내가 가지고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시무룩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 34살인데 석사만 졸업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저 그냥 유학을 뭐 포기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2월 27일이야. 박사 많이 불합격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남은 학교들이 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2월, 그리고 3월 이게 메인 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결정이 안 나온 분들이 많아. 이게 합격이든 불합격이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기다리긴 해야 돼. 근데 뭐 물론 박사를 많이 불합격했으니까 지금 완전히 타격을 크게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 이제 여러분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래서 GRE 낮아요. 버버리 한 30%이래요. 그래서 학교 몇 개 지원했냐? 9개 지원했다. 그리고 거의 다 탑스쿨이야. 그리고 이분의 분야가요, 제일 경쟁이 심한 분야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 왜냐면 너무 많이 지원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상경 쪽, 비즈니스 PhD, 이코노믹스, 경제학. 이런 데들은 진짜 되게 힘든 과야.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탑스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는 많아요. 학교는 많기 때문에 뭐 GRE 퍼센타일이 30이다. 탑스쿨한테는 진짜 터무니없이 부족한 점수지만은 다른 학교들한테는 이런 괜찮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이분은 지금 탑스쿨만 다 지원한 거라고, 여러분들. 응? 그래서 아웃풋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응? 기적을? 예를 들면은 니마, 제가 분명히 전에도 강의했지만 GRE도 중요해. 시험 점수도 중요하다고요. 외국 학교들이 총체적으로 본다고 그래가지고 GRE 점수가 낮은데 총체적으로 보이니까 뭐 나 잘 되겠지 하고 그렇게 hopelessly hoping 해가지고 지원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은 뭐 학교 수라도 좀 많이 보내고 좀 높은 학교도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타협도 하면서, 그래서 학교 수를 훨씬 왜냐면 진짜 스펙 빵빵한 애들도 요새는 아무리 못해도 막 20개가 뭐야, 30개 이상 학교 지원은 꼬맹이들도 많아요. 스펙 좋은 애들도. 9개는 너무 작아. 게다가 지금 다 톱이라고 그랬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강의했잖아요. 석사 쪽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풀펀딩이든 펀딩이든 거의 안 준다야. 거의 안 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톱 석사 과정 자체를 합격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초심을 잃으면 안 되죠. 왜냐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석사를 지원했냐? 이 강의 본 적 없냐? 석사는 돈을 거의 못 받는 확률이 크다. 받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이 유학 과정에서는 참 뭐 자존감과 자신감이 막 바닥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 욕심과 이 그냥 맹목 없이 기대하는 이런 그 마음도 확 올라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거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갈 의향이 있어서 석사를 지원을 했대. 그러면은 물론 뭐 시무룩하는 거는 저도 이해는 돼. 뭔지 알겠죠? 당연히. 근데 아직 안 끝났다고요. 지금 참고로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나올 거야. 3월달. 4월달 초까지도 갈 때도 있고 5월달 초까지도 갈 때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5월달은. 오케이? 그렇지만 이제 3월이 이제 메인이라고요. 한 2월 중순부터 3월이 이제 메인이야. 그러니까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저 34살인데 석사 졸업하는 거가 뭐 의미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봐요. 34살인데 안 가면 국내에서 그냥 34살이 되면은 그것 또한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기다려 봐라. 박사 아직 결과는 다 안 나온 거니까. 그래도 꽤 많이 남았어. 한 4개 정도 남았어. 4개에서 5개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불합격한 것도 아니야. 9개밖에 안 보냈는데 고작 학교를. 그리고 만약 최악의 상태는 어차피 내가 돈이 있고 아깝긴 하지만은 텁이니까 석사 가고 학교 이름도 좋아. 한국 사람 다 아는 학교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처음에는 1년은 돈을 내더라도 2년은 안 낼 수 있게 가가지고 막 배깅만 하면 안 되고 돈 달라고. 그렇지만 이제 교수들하고 이제 같이 무슨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 그리고 나서 그거를 통해서 박사 쪽으로 이 학교에서 올라갈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왜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 저 박사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먹히겠지만, 그렇지만은 어떤 프로젝트를 그 교수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해야 되니까 너는 소속이 박사로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지만은 학교들도 장학금 주는 게 이렇게 책자가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있거든. 학교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자기 내부 장학금. 근데 그 액수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그래도 긁어 모으면은 꽤 되는 그런 장학금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취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취업을 하는 것도 우선 방법이고. 왜냐면 이렇게 탑 석사는 그러니까 회사들이 와가지고 뽑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그냥 액티브하게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지원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whatever 무슨 방법이라도 나가야지 생긴다는 거야. 지금 여기 한국에서 지금 이 탑 석사까지도 내 돈 내고 간다 그래가지고 안 가면은 뭐 어떡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수는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마음으로 이제 재수하는 것도 왜냐면 지금 멘탈이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 강의의 포인트는, 님들아, 인풋을 생각해야지 그 아웃풋이 나오지. 아무리 미국 학교들, 외국 학교들이 그렇게 막 600점인데 뭐 GMAT 600점인데 막 탑 MBA 막 합격하고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너무너무 힘든 거를 역경을 겪고 된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님 할 수 있어요, 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이면은 이게 유학이든 한국이든, 그렇죠. 인풋이 어느 정도 돼야 아웃풋이 그게 상승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제 에세이를 믿었는데, 여러분들 한국에서의 자기소개서보다는 훨씬 중요한 거는 팩트예요. 유학 에세이가. 그렇지만 한국도 시험 점수도 중요한 것 같이 외국도 그렇다는 거죠. 당연히. 오케이?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서 이거를 기대를 해야죠. 오케이?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는, 근데 님들 직장 생활 안 하는 꼬맹이들도 랩에서 논문 쓰고 실험하냐고 장난이 아니야. 게다가 또 돈이 없는 꼬맹이들 같은 경우는 또 알바까지 해야 되고 막 과외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바빠요. 그러니까 그게 엑스큐스가, 그러니까 직장생활 바빴다 하고 그게 이제 엑스큐스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영 컨설팅 회사 다니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진짜 바쁘거든. 그렇지만은 니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내 스케줄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유학 준비 스케줄을. 이렇게 9개 학교만 보내버리고 점수 낮은데 게다가 탑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결과는 기적이라니까. 탑 석사 하나라도 붙은 거. 근데 아무튼 기다려 봐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됐어요. 힘내시고. 그래도
하나라도 지금 합격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다행스럽게 흑수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하면 흑수저분들도 불안하니까 석사가 안 된다는 거 알고 박사보단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지원했는데 막상 돈은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잘 알았어요. 1절만 할게요. 화이팅, 힘내요.